언제 가도 기분 좋은 설레임과 흥분이 있는 곳, 인천공항. 그런데 오늘은 그 흥분이 좀 더 남다릅니다. 일본 미식계행을 앞두고 있는 나. 그것도 평생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맛의 절정, 미슐랭 레스토랑에 가게 됐습니다. 료고쿠라는 데인데, 나 소바 너무 좋아하는데. 가격도 괜찮네, 여기. 이게 미슐랭에 오른 거예요? 여기 오른 거면? 그렇죠. 우와, 여긴 가봐야겠다. 게다가 일본 관광객들까지 절 알아봐 주시니 발걸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오나마이 와 난데스까? 우리와 가장 비슷한 음식 문화를 가진 데다 세계화에도 무사히 안착한 일본. 일본이 미식 강국으로 거듭난 비결을 알아보면 요즘 최고의 화두, 한식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단초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 최고의 미식 도시로 떠오른 도쿄. 3천만 명이 거주하는 도쿄에 식당은 무려 30만 개. 마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최초로 발간된 미슐랭 도쿄. 별점까지 역대 최고로 후하게 받았습니다. 東京のガイドがとてつもなくその星が多かったという結果について世界中の人たちがその日本の美食大国としてのレベルの高さを認めたという事実はもう絶対揺るがないものと。 전 세계 유명 레스토랑과 셰프가 이 미슐랭 별 하나에 울고 웃을 정도로 막강한 권위를 가졌다는데 과연 별점은 어떻게 매기는 걸까요? 평가단은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 다양한 인종과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부부처럼,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철저히 암행 평가하니 레스토랑 측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여기에 맛의 일관성이 핵심.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방문으로 재료의 질과 독창성, 가격까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이런 엄정한 평가 끝에 미슐랭의 별을 받으면 요리사로서 최고의 영예. 몇 달 전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콧대 높은 레스토랑이 됩니다. 프랑스에선 별 하나 떨어졌다고 자살한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 미슐랭 가이드의 권위 진짜 대단하죠. 이렇게 까다로운 미슐랭의 혀를 도쿄가 감동시켰다고 하니 과연 얼마나 맛있을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나섰습니다. 요네야마. 여기가 미슐랭에서 별을 받았대요. 생각보다 되게 자그마한 가게네요. 어떤 가게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스미마셍. 하이! 이라시마세. 요네야마 레스토랑 ですか? はい、そうです。米山です。どうしたんですか? 미슐랭です. 네, 한국から 来ました. 일본 전통 음식으로 미슐랭의 별을 받은 요네야마. 손님이 없는 시간 어렵게 촬영을 허가받았습니다. 요즘은 외국에서까지 손님이 물밑을 찾아오지만 지금도 좌석은 고작 9개. 게다가 모든 요리를 혼자서 만들고 있었는데요. 가게를 좀 넓히고 요리사도 늘리면 좋지 않을까요? 僕のこのうわーっていう盛り上がりが2階に行っちゃったら繋がんないんで届かないんですそこまでなんです届くのがなるほどはいどうもってことで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っつって今作ってますからってそれを職員さんを選んでそれでその職員さんに頼んだらいやうちはもう手渡しの料理が基本なんでなるほど料理ってやっぱり手渡しが一皿一皿をお客さんに全部やる歌手がコンサートするのと違うんですよね100対1じゃなくて1対1なんです料理って 한국에서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한 1대1 맞춤 요리는 담백한 도미회. 이렇게 싱싱한 도미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선회에 수건을 씌운 이유가 궁금해지더라고요. 魚がだからびっくりしちゃって魚がこうなっちゃってだから死んじゃってもはいだからちょっと温度を高めにして8度ぐらいの温度にして冷蔵庫普通は2度とか3度とか4度ですけどこっちの冷蔵庫は温度を8度ぐらいに上げてなおかつこのタオルで冷気に当たらないようにしてで 조금만 차도 조금만 더워도 그 맛을 잃게 되는 생선회. 섬세한 요네야마 씨의 손끝에서 가장 맛있는 회로 거듭나니 금방 간 고추냉이로 맛의 활용 점정. 두근두근. 심장 떨리는 소리 들리세요? 수없이 먹어본 생선회 중에서 가장 탱글탱글. 그 맛이 정말 기대됐습니다. 씹히는 맛이 정말 쫄깃쫄깃. 요네야마엔 메뉴판이 따로 없습니다. 손님과 그날의 날씨며 기분, 건강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막 떠오른 영감으로 요리를 만드는데
오늘 저를 위한 요리는 송이버섯 새우 스프. 먼저 살짝 끓인 다음 항아리째 다시 한번 쪄내니 재료의 깊은 맛이 통째로 우러나온답니다. 가을의 진미, 싱싱한 송이버섯과 새우의 절묘한 하모니. 냄새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성이라는 게 느껴져요. 오로지 소금만으로 간을 했다는데 그 어떤 스프가 이보다 향긋할까요? 근데 머리는 왜 민 거예요? これも味のうちなんで。だからあとはもう手の毛これ剃るとか。ここも？これちょっと今剃ってる今日ちょっと生えちゃってるけど。剃ってますね。本当毎日？毎日剃ります。僕の仕事の中で24時間の仕事の中で美味しいものを作るっていうのは本当 30% ぐらいなんですよ。その他はやっぱり自分が健康で笑顔もそうだし。요네야마의 요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본의 부엌 찌끼지 시장에서 요네야마 씨를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궁금했거든요.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5시 40분인데요. 5시 40분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일이야? 새벽 5시.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식당마다 사람이 가득 줄까지 길게 서 있더라고요. 대체 뭘 파는 곳일까요? 스시집 같은데? 일본 어딜 가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초밥. 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전국에서 이른 새벽부터 찾아오는 걸까요? 그나저나 제 차례는 언제 오는 걸까요? 지금 정확하게 1시간 기다렸네요. 6시 35분이거든요. 드디어 자리가 났습니다. 앉자마자 내미는 따끈한 된장국 한 그릇. 주문도 받지 않고 바로 초밥 만들기에 돌입.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렵한 솜씨인데, 하지만 찌끼지 시장의 초밥이 진짜 맛있는 이유는 그날 찌끼지 시장 최고의 재료를 바로 공수해 온다는 거. 그러니 이보다 더 싱싱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조개가 밥 위에 꿈틀꿈틀. 초밥은 신선함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일본 어딜 가도 이렇게 재료가 살아있는 초밥은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이곳의 초밥은 메뉴가 따로 없습니다. 그날 가장 맛있는 재료가 밥 위에 올라가니까요. 바다에서 금방 건진 자연의 맛. 오늘 제 혀가 제대로 호강합니다. 행복해요. 진짜 지금까지 먹은 스시 중에서 제일 맛있을 정도. 시장에서 이런 최고급 초밥을 맛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다들 이런 맛을 느끼려고 이 작은 가게를 꼭두새벽부터 찾아와 1시간씩 기다린 거겠죠? 찌끼지 시장은 물건만 사고 파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일본 미각 여행을 즐기려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싱싱한 해산물의 진수를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으니 하루에만 15만 명이 오고 간다는군요. 게다가 여기에서 취급하는 재료는 모두 일본 최고. 일본 요리의 바탕인 가다랑어포도 이곳에 오면 1시간 안에 간 그야말로 신선한 것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재료를 공급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장이 있어 오늘의 미식대국 일본이 탄생된 거겠죠? 1日水産物が2万トン、ごめんなさい、2000トン、17億4000万円。それから成果が1万2000トン、3億2000万円。これ1日ですね。 그나저나 어제 만난 요네야마 씨는 왜 안 오는 걸까요? 저기 오시네. 요리사에게 있어 재료의 구입은 자존심. 웬만해선 공개하지 않지만 설득 끝에 따라 나서게 됐는데요. 어디부터 가야 할지 그야말로 생선 천국이었습니다. 참치 하나에 115kg, 반짝반짝하죠? 115kg야. 우리 남편보다 뚱뚱해. 와, 내가 엄청 크다. 우와. 오늘은 전복에 딱 꽂힌 요네야마 씨. 갔다. 딱딱해. 누구나. 아와비가 이렇게 크려면 세상에 우리나라 돈이 얼마야?
평상시 온화한 표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매서운 시선으로 요리조리 살피니 요네야마 씨는 매출의 70%를 재료값으로 쓴다고 합니다. 20년 단골 가게. 여기가 없었으면 오늘의 요네야마 씨도 없었겠죠? 18で今40なので、25年、23、4年は経ってます。 오늘도 그를 위해 최고의 재료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儲かるためにはもうちょっと安いのをこだわる。でも違うんですね。ない方がね。だからちょっと入れづらいところはある。値段高いの欲しがるから。 열도의 부엌 츠키지 시장엔 생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채소며 과일도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라면 다 모이니 오늘은 비싼 송이버섯을 사러 왔습니다. 이곳은 시장 안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최고급 가게. 어린 새내기 요리사들은 여기 버섯 사고 싶어도 못 산다니 최고의 재료는 최고의 요리사에게만 판다는 것이 가게 아저씨의 철칙. 요네야마 씨도 여기 송이버섯 살 수 있게 된 지 얼마 안 됐대요. 최고의 재료를 취급하는 츠키지 상인들의 깐깐한 자존심이 느껴집니다. 先生です、先生。魚屋さんは魚の先生、八百屋さんは八百屋の先生で僕の。 일본 미식 기행에서 빠질 수 없는 친구 도시락. 특히 역에서 파는 에키베는 여행의 즐거움을 배로 늘려줍니다. 여행의 참맛은 역시 기차. 이번엔 오랜만에 기차 타고 특별한 음식을 만나보시죠. 이번엔 일본의 중심 도쿄에서 우동의 본고장 가가와로 갈 텐데요. 신칸센으로 5시간. 어느새 뱃속에서 꼬르륵 시계가 울립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하나, 둘, 셋. 거의 종류가 10,000원짜리 도시락 안에 반찬이 무려 20가지. 먹기 아까울 정도로 아기자기하니 작은 도시락 하나에 일본의 섬세한 음식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어느덧 높은 빌딩 하나 없이 논 밭만 보이니 다음 목적지 가가와에 다운 모양입니다. 가가와의 옛 이름은 사누키. 그 이름도 유명한 사누키 우동의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보이는 것이라곤 오직 우동 가게뿐. 사누키 우동은 대체 뭐가 다른지 아침 일찍 우동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 뭐야? 뭐야? 가가와 역 앞에서 정체불명 이상한 택시 발견. 오! 우동이라고 써있어요. 우동 그릇이 있어 위에. 차 위에 우동 그릇 하나가 턱하니 올라가 있으니 가가와의 명물 우동 택시. 우동 택시ですか? はい、我々香川県の有名うどん店をこう巡り巡ってうどんの観光タクシーで。そしたらこれに乗ったら有名なうどん屋さんに行けます。行けますか? はい、ご案内します。優しいですね. はい。 가가와의 맛있는 우동집은 어디일까? 우동 택시만 타면 해결되니 택시 기사가 알아서 척척 데려다 줍니다. 게다가 요금도 일반 택시보다 싸니 너무 고맙죠. うどん資格って何ですかね。その専門的な知識とか。そうですね。うどんの文化、歴史、あとうどん打ちの仕方などもこう勉強して、それの試験をパスした人間がこういったうどんタクシーという観光タクシー。 우동 택시 기사가 바로 우동 전문가. 가가와에 있는 수많은 우동 가게의 역사와 맛을 깨뚫고 있다가 손님 취향에 따라 바로 안내합니다. 차 안엔 우동마을 안내 책자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 안에 있는 우동집이에요. 여기 811軒밖에 없어. 811軒. 1000개가 넘어서 200개가.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우동집이 무려 1000여 개. 해마다 우동집은 더 늘어나니 가가와 사람들은 밥배 따로, 우동배 따로. 신호등보다 우동집이 더 많다고 할 정도랍니다. 그렇다면 우동의 왕국 가가와에서 가장 맛있는 우동집은 어디일까요? 여기 이거 엄청 줄 서 있는데 여기?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침 7시 반부터 이게 웬일입니까? 7시 반인데 줄이 엄청 서 있네요. 가봅시다. 이곳의 영업시간은 아침 9시. 그러나 이미 줄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두 차로 몇 시간씩 달려 새벽에 도착한 외지인들. 이들이 줄 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동의 원조 맛있는 사누키 우동을 직접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うどん食べる。そうですね。はい。すごいですね。山口県から。山口県から。車でどのぐらい？何時間？7時間ぐらいですね。山口라는 곳에서下関です。すごいですね。7시간 걸려서. 似てるようなものあ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本場で食べたいっていうのは。 언제 다시 이곳에 올까? 일본 최고의 맛집에서 한방 찰칵. 그런데 내 눈을 의심케 하는 또 하나의 장면. 이렇게 유명한 우동이 단돈 3,000원. 전국 각지에서 찾아준 손님들을 생각해 몇 년째 값을 올리지 않는답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2,000원, 3,000원 뭐 이런 거거든? 정말 싸다. 이곳의 영업시간은 달랑 아침 9시부터 1시 반까지. 그 짧은 시간 안에 무려 1,000그릇이 팔린다는데요. 보통 우동하면 국물 맛을 떠올리지만 이곳은 면발 맛. 면발의 윤기가 촤. 한눈에 보기에도 탱글탱글하죠? 이곳 우동의 주재료는 삶지도 않은 날달걀. 방금 삶아낸 뜨거운 면발에 달걀을 쓱쓱 비벼 팔을 올리는 것이 고작이니 모양새는 꽤 단촐합니다. 아, 오疲れ様です. 해련된. 아, すごい. すごいですよ、この店。この店最高じゃないですか。たまたま。はい。はい。注文してください。かまたまさんです。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友達3人。どこから？名古屋。まあ、何時間ぐらいかかったんですか？5時間ぐらい。うわ、すごい。さっきも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주머니가 말아주신 따끈한 우동 한 그릇. 여기에 입맛대로 감자며 고구마로 만든 튀김을 고르면 준비 완료. 가가와 청계의 우동집에서도 최고라니 대체 어떤 맛일까요? 특별한 국물을 쓰지도 않고 별다른 고명을 얹지도 않은 사누키 가마타마 우동. 오직 맛있는 면발만으로 승부하니 수백 년째 이 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면발이 진짜 살아있다. 진짜 처음 먹어봐. 이런 우동은 처음 먹어봐. 정말 난생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습니다. 이곳은 제대로 된 식탁도 의자도 없습니다. 그저 자리 나는 대로 주섬주섬 챙겨 앉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모두들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놓고 마냥 행복합니다.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온 것이 아깝지 않네요. 씹는 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먹는 것이 일본인이지만 맛있는 우동 앞에선 후루룩 소리가 절로 나네요. 면のコシとそれから喉越しが良いと. 이곳의 면발은 쫄깃하다 못해 탱탱하니 그 비법이 궁금해 주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반죽을 하는 것은 손이 아닌 발. 아예 반죽 위로 올라가 꼼꼼하게 밟고 있으니 이렇게 발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탱탱한 사누키 면발의 비밀. 누가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요? 踏んだらですね、コシが出るようなんですよ。硬さがこう歯ごたえが良くなる感じで。はい。 또다시 떠난 행복한 우동 여행. 예로부터 좋은 밀 생산지였던 가가와는 일본에서 우동을 제일 오래 먹어온 곳이면서 제일 많이 먹는 곳. 최근에 이 우동을 이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니 전국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동학교에 도착했는데요. 많고 많은 학교 중 우동학교는 처음입니다. 材料は粉と塩と水。あとは皆さんのやる気。やる気はなかったら何せでしたな。今日はやる気が出ていただきます。で、今日は皆さん方に一人一本ずつこれをプレゼントしますね。記録入りのこういうふうに卒業証書とコンピューター卒業証書の最後にはなぜか 2시간 만에 받는 졸업증명서. 저랑 같이 받아보실래요? 먼저 우동 반죽을 해야 합니다. 오로지 밀가루와 물, 소금만 넣고 반죽하니 생각보다 꽤 힘든 작업. 음악과 함께라면 괜찮겠죠? 계절에 따라 물과 소금의 비율이 달라진다니 우동 만들기 쉽지 않네요. 하지만 진짜 반죽은 지금부터.
산옥기 우동의 비밀, 발반죽. 리듬에 맞춰 밟고 또 밟고. 신나게 밟을수록 더 쫄깃해진다니 댄스 본능, 제 춤 실력 절로 나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더 신나는 우동 댄스. 요즘은 이 우동 학교를 체험하려는 사람들로 가가와 관광객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젠제 훈대 나이자. 이제 반죽밀 시간. どのぐらいやりますかこれを。綿棒の長さになるまでいきます。マジで？ 먹기는 쉽지만 만들기 쉽지 않네요. 있는 힘껏 반죽 밀어 얇게 만든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꼼꼼하게 썰어줍니다. 맞다? 드디어 제 인생 처음으로 만들어본 우동 면발. 뿌듯합니다. 今みんな食べるうどんで機械で作ってるうどんばっかり見てるから難しそうに見えるけど、ああいうふうに手作りだと簡単だけど、だから私たちは子供の時からそういうふうに手作りでやってたんですよ。 면발이 맛있으니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팔팔 삶아 짭조름한 간장 국물에 살짝 찍어 먹으면 자, どうかな? 제가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입에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방금 만든 떡볶이 같은 쫄깃쫄깃한 コシが違います。自分で踏んだだけあって。はい。 우동의 참맛을 알게 해준 고마운 우동학교였습니다. 우동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현시킨 가가와. 가가와는 그야말로 우동을 위한 우동에 의한 마을이니 소박한 우동이 최고의 마케팅 상품. 마을 곳곳엔 우동 가게가 있어서 탱탱한 산욱기 면발 맛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동 국물까지 팩에 들어가 있으니 아이디어 만점. 가가와에 발을 디디면 지갑이 모두 털릴 때까지 우동 상품을 사야 될 정도입니다. 와 이거 뭐야? 귀여워. 가가와에서 이제 우동은 단지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맛의 전통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더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それぞれのタクシー会社さんとかバス会社さん、旅行会社が一生懸命自分たちで考えて、こういう商品だったらお客さんたくさん来てくれるだろうなということで、それぞれ頑張って開発しています。 가가와에선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우동을 먹어도 질리지 않으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동 여행. 이번엔 또 어떤 우동일까요? 가가와 우동은 천인천색. 천여 곳의 우동집이 모두 저마다 독특한 조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우동은 튀김가루에 신라임을 뿌리고 생강즙을 곁들여 먹는 방법. 별다를 거 없는 우동이지만 맛이 또 색다르네요. 이렇게 색다른 맛은 반죽하는 방법이 달라서이기도 하니 발이 아닌 손반죽.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고된 작업이지만 수백 년 가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기계도 발도 아닌 손반죽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만든 면발은 마치 싱싱한 회처럼 살아있는 맛. 살짝 삶아내 얼음물에 씻어내기만 하면 면 그 자체만으로도 맛있으니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이곳 자루 우동의 명성은 멀리 해외까지도 퍼져 있더군요. フランスとかブラジルから注文来てる。10万近く。ブラジルとかだと10万近くして。 먼 브라질에서 130만 원의 배송료를 내고서라도 이곳 포장 우동을 먹겠다니 그야말로 놀랄 노자. 가가와 우동은 일본의 또 다른 명품입니다. 일본 미식기행. 이번 여행지는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도시 교토. 예로부터 일본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던 교토는 자연스럽게 고급 요리가 발달했고 수많은 요리 장인과 백년 요리집이 있으니 이것을 교요리라 부릅니다. 교요리는 오늘날 세계를 제패한 일본 요리의 뿌리. 교요리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 최고의 일본 정식
가이세키 전문점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일본 최고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초대를 받았어요. 들어가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고의 날이 돼. 일본의 수도는 도쿄지만 일본의 음식 수도는 교토라는 말이 있을 정도. 너무 이쁘다. 왕실과 귀족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발달한 교요리는 눈으로 먼저 즐기는 요리. 개 갖고 한 거? 정갈한 방 앞엔 아기자기한 일본식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요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수십 명의 요리사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는 주방. 우리의 한정식처럼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내야 하니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선 설거지만 3년,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칼을 잡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어 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일본 요리의 기본이 되는 가다랑어포 국물. 그런데 실험실도 아니고 웬 온도계일까요? 온도가 올라가도록 계속 불을 높이고 있습니다. カツオは85度まで上げてやるとイノシン酸が一番抽出されて旨味が一番きれいに出る。 일본 최고의 주방을 소리 없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무라타. 이곳의 사장이지만 지금도 직접 요리를 하니 자신을 대장이라 불러달랍니다. 대장이 뒤에 서면 요리사들은 바짝 얼어붙습니다. 깐깐한 대장은 그 어떤 실수도 그냥 지나치지 않거든요. 제 눈엔 완벽해 보이는 초밥인데 식초가 좀 많이 들어갔나 봅니다. 밥알의 모양만 봐도 알 수 있대요. 3대째 교요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무라타. 그가 가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요리는 연어알 갯장어 초밥. 이 메뉴는 일본 어딜 가도 맛볼 수 없으니 무라타의 창작품. 교요리의 기본은 아이디어. 남들과 똑같으면 교요리가 아니랍니다. 가을의 귀뚜라미를 연상시키는 나무 상자까지 덮어야 합니다. 무라타가 음식만큼이나 신경 쓰는 부분이 그릇. 계절을 담은 교요리는 아름다운 그릇에 담겼을 때 완성됩니다. その料理は、3次元やけども、食べてるものは4次元。だから頭の中のイマジネーションがすごく膨らんで。 무라타의 교요리는 1인분에 무려 65만 원. 게다가 6개월 전부터 예약해야 맛볼 수 있는 콧대 높은 요리. 과연 어떤 화려한 만찬이 펼쳐질지 기대되시죠? 국화향 술. 시작은 따뜻한 국화주입니다. 우와. 이어지는 메뉴는 연어알 갯장어 초밥. 고구마로 만든 은행잎, 은행 한 알로 가을이 더욱 깊어집니다. 가을에 가장 맛있는 재료가 갯장어와 송이버섯. 스프로 즐기니 온몸에 향이 가득합니다. 샤브샤브 쓰는 데스까 지금 갯장어 샤브샤브 드셔보셨어요? 가을에 살이 통통 오른 갯장어를 곱게 칼집 내 살짝 익힙니다. 이 야들야들한 살을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가히 천국의 맛이군요. 이번엔 향긋한 은어와 달큰한 쌀밥의 조합. 갓 잡은 싱싱한 은어를 밥에 비벼 먹는 즐거움은 가을이 아니면 느낄 수 없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요리의 향연. 그 어느 것 하나도 최고의 재료가 만들어내는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진짜 그 계절에 나는 가장 좋은 재료를 가장 맛있게, 그것도 양도 아까 적당히 그냥 부족할 정도로 내갖고 사람의 마음을 애간장내는. 한국 일본 간바레미타이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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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타 역시 미슐랭이 인정한 요리사. 오늘의 글을 만든 건 무엇이냐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좋다. 原料はね、だいたい 98% ぐらい。98%。100% 満点で。はい。なんでしょう。材料はね、みんなね、神様が作られたもんですから、そのできるだけ新鮮な、材料、それが味を持ってるんです。僕らはそれが出てくるようにお手伝いをするだけ。 전 세계 미식가들이 주목하는 맛의 천국 일본. 오랜 전통이 만들어낸 깊은 맛. 빛보다 눈이 더 즐거운 섬세한 모양. 최고의 재료가 선사하는 자연의 맛.
가는 곳곳마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기에 일본 미식기행은 더없이 행복합니다. 세계 최고의 미식 도시에서 사는 도쿄인들은 웬만한 음식에 감동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맛있는 집이라면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365일 줄 서서 먹는 이곳. 그런데 메뉴는 일본에서 가장 흔한 음식 덮밥. 이 소박한 음식을 꼭 기다려서 먹어야 할까요? なかなか入れなかったもので、今日はお友達3人で力を合わせてきました。こんな1時間も2時間も並んでいらっしゃるのって、時間もったいなくないんですか？まあ、もったいないのはもったいないんですけど、まあ、その分美味しかったらいいかな。 이곳 다마히데의 역사는 무려 8대째, 250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만든 음식은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닭고기 달걀 덮밥. 어디 가도 먹을 수 있는 서민적인 음식을 꼭 이 집에서 1시간씩이나 기다려서 먹는 이유는 뭘까요? 雰囲気だとかお店の雰囲気がまずあると思いますし、その語り継がれてきた味を味わえるというのが幸せだなと思います。 지금은 일본 어딜 가도 있지만 사실 달걀 덮밥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바로 이 집 5대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후 맛의 전통은 지키되 트렌드에 맞게 변화를 주니 부드러운 달걀에 쫄깃한 닭고기의 조화. 그 어떤 맛집도 이 집의 덮밥 맛은 흉내낼 수 없다고 합니다. 守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こと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ね。で、その守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と常に新しいものを考えてですね、その時代のお客様のいわゆるニーズに合った、趣向に合った食べ物を出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 쉬운 요리일수록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죠. 과연 이곳 주방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덮밥의 조리 과정은 저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합니다. 간장 소스에 닭고기를 끓이다가 달걀을 잘 풀어 살짝 익히고 뜨거운 밥 위에 올려만 주면 끝.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죠? 이곳에선 대대로 쌈딱, 투게만을 쓴다네요. 투게는 기름기가 적어 덮밥이 담백해집니다. 게다가 달걀 종류도 4가지. 다 똑같아 보이는 달걀도 찜용, 후라이용이 따로 있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비법은 바로 야마다 씨.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자신이 만드는 것이 맛의 비법입니다. 自分の思っている味というものをですね、お客様に出していくのがベストだと思うんですね。 미식 강국 일본에서 우리 한식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백화점의 한 한식 식품부. 한국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다양한 메뉴에 채소가 많이 들어가 건강식으로 각광받는 전. 저는 미용을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인기랍니다. 여기에 보기만 해도 매울 듯한 비빔냉면을 즐기는 사람까지. 이제 한식은 일본인들에게 생활 속 음식입니다. だけど韓国料理ってなんかこうたくさんのものが混ざってて、でこう味を出してる感じがするんで複雑な味が楽しめる。そこがいいかなと思います。なんかこう辛いから発散する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食べてて。 일본의 한류 열풍 속엔 한식까지 들어있으니 가족 건강 챙기는 일본 주부들이 눈여겨보는 음식. 칼칼한 고추장 곁들인 비빔밥 재료 하나면 평상시 부족했던 채소 먹기에 안성맞춤. 심심한 나물만도 따로 사간답니다. 韓国料理はすごく野菜をたくさん使ってますので、日本人は今すごく野菜を取ることが少なくなってますので、野菜を取りやすい韓国料理はすごく女性にものすごく人気があります。 이런 인기를 타고 일본에선 한식 요리 전문점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맛있는 한식당으로 입소문 타고 있는 한식당. 그곳에서 일일이 사진을 찍을 정도로 열성적인 한식 마니아를 만났습니다. 한국을 무려 20번이나 방문했다는 야스코. 그녀에게 가장 맛있는 한국 음식은 무엇일까? 難しいんですけどね。最近気に入ってるのがオッタクっていう漆のサムゲタンみたいなの。 간장게장. それもタレが美味しいところ。 그런데 이곳의 한식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불고기 양념으로 고기를 굽는 걸 보니 한식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찹쌀밥의 모양새가 좀 낯설죠? 어딘가 일본풍 고추장 장어구이에 난생 처음 보는 독특한 나물까지.
그런데 야스코 씨는 이 요리들을 살피면 우리 한식 세계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これは韓国の人がちょっと参考に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でもここは韓国の良さをすごく活かしながら日本料理の良さもちょっと加えてるから、こういう感じだったらフレンチのシェフも興味が持つだろうし、もうちょっと世界化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ね。 이 독특한 한식의 비밀은 요리사에게 있었으니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 한식 요리사. 게다가 전공은 프랑스 요리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의 분 열풍으로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된 마츠우라. 한국에 직접 찾아와 전국을 누비며 한식 공부를 했다는군요. 전통의 한식을 일식과 프랑스 요리로 재해석한 그의 요리. 하지만 기본 맛을 내는 고추장과 간장은 한국 것을 가져다 쓴다고 합니다. 韓国で行きますとパンチャンですか、いろんなそのお惣菜がテーブルにたくさんあると。そうすると我々日本人なんかではそれはもうおよそ食べきれないんですね。だからそれをフレンチのようなコースにすることによって少しずついろんなものを食べていただこうと。そして見た目にも少し楽しさを与えよう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盛り付け、そのビジュアルの面にこだわったところがあります。 도쿄 골목을 거닐다 보면 유난히 많은 외국 요리 간판. 일본은 자국 음식뿐 아니라 동서양의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프랑스보다 더 맛있는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보다 더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를 일본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 소문난 프랑스 레스토랑. 이곳은 프랑스 요리로 미슐랭 별을 받아낸 곳입니다. 초밥과 일본 전통 음식은 그렇다 쳐도 도쿄에 있는 프랑스 식당이 그것도 프랑스에서 펴내는 레스토랑 평가지의 극찬을 받았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카하노가 만든 요리는 어떻길래 미슐랭은 그에게 그 깐깐한 별을 주었을까요? 일본인이 아우 프랑스 요리를 やってるということです。 프랑스 요리의 전통적인 맛은 그대로 살리되 일식의 장점을 가미한 그만의 독특한 요리 세계. 세계 3대 진미 송로버섯을 일본 고추와 접목시키는가 하면 평범한 유리 접시도 그의 손을 거치면 마술이 펼쳐지니 접시 사이에 화사한 꽃잎과 단풍잎 살짝 끼워 일본풍의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냈습니다. 게살과 아보카도로 상큼하게 입맛 돋우는 전체 요리도 제 입맛에 잘 맞았고요. 메인 요리는 양고기구이. 처음 맛보는 양고기에 살짝 걱정을 했지만 빵에 싸서 구워 그런지 너무너무 담백하고 입에 넣자마자 싹 부드러웠습니다. 우와. 마지막 황홀경은 악보로 재해석한 앙증맞은 케이크. 일본 특유의 아기자기함에 세계 최고의 디저트의 나라 프랑스의 기술 결합되니 이보다 더 달콤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춤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에선 일본에 맞는 프랑스 요리를 선보여야 한다는 카하노 씨는 접시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모두 직접 디자인해서 새롭게 만든 접시들. 양식 접시에 일본이 들어있습니다. お皿は絵で言ったら額だと思います。お料理は絵だと思うんで、絵だけでは絵画は引き立たない。でお料理だけでは引き立たないんで、白い皿よりはこうやって額がきれいにでしっかりしてるともっとこう引き立つと思います。 미식 여행을 통해 만난 최고의 요리사들. 그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 모두 오사카 쯔지 조리학교를 나왔다는 점. 일본 미식 강국의 비밀은 이 조리학교에도 있지 않을까요? こんにちは。私は辻調理師専門学校の校長辻義樹です。 유례가 없는 많은 별점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미슐랭 도쿄. 그 뒤엔 세계 3대 조리학교로 통하는 50년 전통의 쯔지 조리사 전문학교가 있었습니다. 173件ぐらい多分つい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うちの10割ぐらいがシェフあるいはオーナーシェフ。オーナーシェフ働いているという数でいうと、8割以上は星のついてるレストランにうちの卒業生は働いていると思います。 개교 이래 지금까지 배출한 졸업생은 모두 12만 명. 오늘도 미래의 스타 셰프를 꿈꾸며 요리 기술을 연마하고 있으니 이곳에선 일식뿐 아니라 중식,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하는 홍모노 정신, 진짜 정신. 그 나라 현지보다 더 정통으로 가르쳐 굳이 요리의 유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なかなか現地行くの難しいですからね、手軽なんですよ、やっぱり。現地行ったらもう外国語勉強しなきゃいけないし。 식자재가 되게 좋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물론 공부를 안 해서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식자재를 만져보지 못한 것도 사실인데 이 학교에서는 되게 좋은 식자재도 많이 만져볼 수 있고 직접 먹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실습이 끝난 후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직접 먹어봅니다. 맛보지 않으면 무엇을 실수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프랑스 조리반 학생들이 먹는 음식은 모두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식재료들. 일본에선 구할 수 없는 푸아그라며 거위 고기를 직접 가져오니 모두 공항에서 어제 들어온 신선한 재료랍니다. 이것은 먹어보지 않으면 진짜를 알 수 없다는 이 학교만의 철학에서 나온 것. 이렇게 철저하게 배우니 프랑스 미슐랭에서 인정받는 진짜배기 프랑스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가 봅니다. メリットというかやはりフランス料理をするのであればやはり実際向こうで使われている食材というその知識それから味というのを知る勉強にもなりますのでそれで使ってます。 이곳의 과정은 2년제. 상급반이 되면 레스토랑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레스토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실제로 연습해 보는 것. 드디어 오늘 평가받을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학생들은 요리사반, 서빙반, 손님반으로 나뉘니 손님 역할을 한 학생들은 진지하고 신랄하게 요리사반 학생의 음식을 평가합니다. 깐깐한 교장 선생님도 학생들 사이에서 시식하니 학생들 진짜 떨리겠죠. 自分が作るときにこの点はこう変えた方がいいなとか良かった点はこういう風にすればいいなとかそういうのを見て食べて自分で理解して次に生かしていこうと思います。それはただ単に料理の学ぶ数ではなくてたとえ数品であったとしてもそこの裏にある技術っていうのは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本当にいくつかしかなくてそれがいかにこう多様化できるかということを教えるのが我々の仕事だと思っています。아사히 TV 스튜디오. 이곳에선 오늘도 녹화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들이 준비하는 건 수다쟁이 쿠킹. 일본엔 유난히 많은 요리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으니 대체 얼마나 많은 걸까요? ミニ番組というか、短い番組を含めましてそれから特番とかも含めてそうですね週に50本ぐらい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 쯔지 조리학교 선생님들이시네요. 일본의 수많은 요리 프로그램 뒤엔 이 조리학교가 있었으니 방송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요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500円ワンコインですね。ワンコインで料理ができるというのをテーマにやっています。 이렇게 방송을 통해 요리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을 전달하는 것. 다양한 맛집 방송으로 레스토랑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 미식대국 일본을 만들어낸 또 다른 원동력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미식대국 한국을 만들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일본에서 만난 한식의 현주소를 통해 지름길을 한번 생각해보죠. 저기 누가 오네요? どちら様ですか？僕はね、ラーメン博士の石上です。噂のラーメン博士の石上さん。日本で一番ラーメンを知っている男です。私はヘロン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일본 최고의 라면 왕이자 맛 평론가인 이시카미. 그는 우리 한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본에서 자리 잡은 한식 레스토랑. 여기 손님의 80%는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 이곳 음식을 통해 한식의 갈 길을 진단해 보도록 하죠. 메뉴엔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이 모두 망라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시카미는 김치찌개로 해장을 할 만큼 한식 많이 하더라고요. 週に3回食べてます。二日酔いの次の日なんかは結構このチゲ食べて辛いチゲ食べると
カーってきて汗が出てね疲れが抜けるんですよ。 과연 일본에서 먹는 한식은 어떤 맛일지 직접 주문해봤습니다. 이곳의 요리사는 모두 한국인. 조리법은 한식 그대로이지만 맛은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살짝 변형했다고 합니다. 비빔밥의 고추장은 덜 맵게, 된장찌개엔 된장을 적게 넣어 깔끔하게, 부침개는 기름을 많이 넣어 바삭하게 구워야 좋아한다는군요. 청소에서 갖고 오는 고춧가루입니다. 하지만 고춧가루며 소금은 한국에서 직접 가져와 쓴다고 하니 그렇지 않으면 한식 맛이 안 난다네요. 비빔밥의 밥과 나물은 일본 재료로, 고추장은 한국 맛 그대로. 과연 그 맛의 조화가 어떨까요? 비빔밥은 역시 쓱쓱 비벼야 제맛. 밥이 뜨거울 때 비벼야 제맛인데 말이죠. 근데 혹시 이시카미가 고추장을 매워하는 건 아닐까요? 香りがすごくいいですね。ごま油の香りとか、あとこの豆もやしの食感、コリコリした食感と、このふっくらしたご飯のコントラストが絶妙にうまいですよ。 우리의 대표 음식 불고기도 한상 푸짐히. 여기에 상큼한 김치 곁들이니 입맛이 확 도는 게 역시 우리 음식입니다. 그런데 김치 맛이 한국과 좀 다르더라고요. 살짝 덜 맵고 덜 짠 김치. 생채를 한 듯 가벼웠는데요. 이시카미가 생각한 한식의 보완점은 어떤 걸까요? 今はもう本当に子供までみんなキムチを食べる時代だから、かなり辛い本場の韓国料理でアピールしてもいいと思います。 최근 일본의 한식을 찾는 주고객층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고 합니다.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한식을 먹으면 한국 여자들처럼 예뻐질 것 같다나요? 나도? 나처럼? やっぱヘルシーだなって思うと韓国の方って肌が綺麗なのでやっぱりこのカプサイシンとかのせいかなと思って辛いけれどもすごい体に良さそうです。 이제 일본에서 한국 식당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종류도 다양해서 저렴한 음식에서 고급 요리까지 골라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수많은 한식 레스토랑 중 눈에 띄는 이곳. 일본 블로거들이 뽑은 최고의 한식 레스토랑이랍니다. 최근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이 삼겹살. 상추 위에 고추와 마늘을 올려놓고 한 입 푸짐히 먹는 모습이 꽤 익숙하죠. 体に良さそうなところが好きです。なんか韓国の女性って皆さん綺麗なのでなんか食べてたらそういう風になれるのかなみたいな。 과연 이곳의 삼겹살 맛은 어떨까요? 우리에겐 익숙한 풍경이지만 일본에선 이렇게 불판을 손님 앞에 놓는 게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요리하는 모습도 맛도 강하니 삼겹살 한번 맛보면 헤어날 수 없을 거요. 味がパンチが効いてるってことですね。パンチが効いてる。インパクトがある。唐辛子とかニンニクとかはっきりしたものがあるから中毒になりやすい。癖になる。本当？それはもう絶対だからパワーが使ってる。 그런데 굽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삼겹살을 통째로 불 위에 올려 겉면을 익힌 후 하나씩 정성스럽게 익히네요. 우리는 고기를 불판에 가득 놓는 데만에 이곳은 생선에 조금 주듯 삼겹살도 딱 2점만 굽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겹살의 맛은 한국 그 이상. 기름이 쫙 잘 익은 고기에 상추에 깻잎 된장까지 올려 한 입 크게. 고기가 조금밖에 없으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소주까지 한 잔 탁 곁들이면 세상 뭐 부러울 거 있겠습니까? 역시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는 데는 삼겹살만한 게 없습니다. 이시카미도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죠? 매콤새콤 한국 음식 앞에 놓고 즐거운 저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으니 이곳의 주인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었습니다. コチュジャンだったりとかベースになるような調味料に関しては全て韓国の食材を使っていて、あと野菜とかお肉に関しては全て日本のもので統一しています。 주방의 요리사들 역시 모두 일본인. 한국엔 가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늘에 고추까지 그럴듯하게 차려낸 한식상. 최근엔 한국과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한국 음식을 만들 정도. 그만큼 한식의 위상은 높아져 있습니다. 이들이 한식의 매력에 일식의 장점을 더한 것은 담는 모양새. 요리가 아닌 불판 위에서 구워진 삼겹살도 최대한 예쁘게 담습니다. 先ほども申し上げ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大胆なところっていうのはすごいいいところなんですけど、それに付け加えて繊細さ
料理の繊細さだったりとか、スタッフのサービスっていうのをもうちょっと向上できれば日本でも全然できるかなと。 일본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식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를 이어 맛의 전통을 이어가는 요리장인들, 미래를 내다본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음식을 그대로 세계에 내놓을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個性のあるものとかっていうのは無理して外国人には食べさせないわけです。それは間違いなく日本人もよく罰ゲームになるよね。納豆を無理やり外人に食わせようとするんですけど、そうすると日本の料理を嫌いになられちゃうので、そういうことは絶対しない方がいいです。なるほど。ですからこれを今度食べるために食事楽しさを与えていること、それにはやっぱりビジュアルの面もそうだし、少しずつ多くのものをこう出していくコースのフレンチのようなコース料理にしていくのもこれは一つの手だと思いますね。それとその中にヘルシーさを前面に出していくことですね。旬の食材そういったものを使って。やっぱり芸人としての師匠、育てる工房としてのチーム、その一つのお店から巣立っていく、独立していく人たちというシステム、これはもうフランスでも日本でもあるんですよ。そういうことが韓国でも必要なんじゃないかなと。それは一つの人材育成という意味での参考例です。